얼마나 쓰러져 있었던 거지? 바로 옆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고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 다행히 폭발할 때 주방엔 나밖에 없었나 보네. 어서 밖으로 대피하자. 점장님! 점장님! 괜찮으세요? 한쪽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이런. 사장님이랑 다른 사람들은요? 먼저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우리도 어서 밖으로 대피해요. 연기나 가스에 질식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세요. 네. 이런. 입구가 막혔어. 이거 어디로 나가야 하지? 이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먼저 나간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테니까 금방 구조대가 올 거예요. 예. 여기 초가 있는데 불을 좀 켤까요? 잠깐만요. 아직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지금도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이나 전기기구를 켜면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해진다고요. 네. 죄송해요. 바닥에 남아있는 가스를 빨리 내보내야 해요. 자. 네. 갑자기 눈이 너무 따가워요. 이런. 가스가 눈에 들어갔나 봐요. 어서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보죠. 네. 나온다. 살았다. 괜찮으세요? 살았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119 구급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추가 폭발이 있을지 모르니 어서 공터로 대피해주세요. 큰 폭발이었는데 두 분이 대응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가스 밸브를 다 차단해 주셔서 추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분 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덕분인지 호흡 기관에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발 원인을 살펴보니까 구멍을 뚫지 않고 버린 부탄가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부주의가 원인이었군요. 잠깐! 평소에 가스기구와 호스 연결 부분은 비누 거품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누설 여부를 살펴주세요.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이나 보일러도 무리해서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날 이후로 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보다 가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 셰프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서로 평생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시시때때 안전 맞춤. 야, 오늘 저녁상은 아주 푸짐하네. 자, 맛있게들 들자꾸나. 정전인가? 동네가 전부 새까매요. 대규모 정전이라도 났나봐요. 여기 어디 좀 랜턴도 있을 텐데. 어딨지? 찾았다. 근데 막상 건전지가 없네. 가만 있어. 여기 어디 초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일단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는 가전제품들은 미리 코드를 빼놓거나 꺼놔야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규모 정전이 났다고 신고해야겠어요.
일단 섣불리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이 함께 모여 있자. 네, 아버님.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가 있어서 다행이네. 대규모 정전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다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당신들이 전기를 마구 쓰니까 내 친구들이 몸살이 난 겁니다. 결국 전력 위기 상황까지 닥쳤다고요. 어머,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일단 선생부터 맨날 보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TV 켜놓고 사람도 없는 방마다 조명 다 켜놓고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도 켜놓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전기장판 켜놓고 그동안 전기 끌어오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 집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게 얼마 전에 알바로 다니던 공장에서 선생은 어땠나요? 선생도 공장이나 사무실 냉난방 설비 마구 트는 건 다를 게 없어요. 밥 먹으러 나갈 때나 퇴근할 때 컴퓨터나 사무기기 그대로 켜놓고 나가고 평소에 공장에 있는 비상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점검해 본 적 있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조명이나 가전제품은 항상 끄고 콘센트도 뽑아 놓을게. 아, 나도 정전 사태를 대비해야겠네. 좋아요. 그럼 한번 믿어보겠어요. 전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 만큼 평소에 신경 좀 쓰시라고요. 그래야 이런 전력 위기 상황이나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아휴, 이제야 살 것 같네. 자, 이제는 우리 절전을 생활화하자꾸나. 그럼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 탓에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려 20초마다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의 가속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 9월 인터넷에서 오염된 생수가 버젓이 판매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이렇듯 우리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한 수질오염.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했거나 하천이나 강 등의 수질이 오염됐다고 의심될 때는 고민하지 말고 112 혹은 비긴급 민원 신고번호 110에 신고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은 금물. 낚시와 수영, 보트놀이와 같은 물놀이 활동 또한 삼가야 합니다.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그곳에서의 고기잡이를 즉시 중단하고 수질오염 사고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과 농가, 양식장에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가 중단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요. 물이 오염될 때 보이는 징후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염된 물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천 속 물고기의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바다 위로 폐사한 어류가 발견됐을 때, 수면 위로 기름이 떠다닐 때는 수질오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오염된 물을 쉽게 접하는 곳은 약수터인데요. 약수터에서 물을 마실 때는 물 오염에 관한 경고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셔야 합니다. 또한 마시는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112 혹은 비긴급 민원 신고번호 110에 신고합니다.
오염된 식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해 인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장 폐수 같은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 누출 시 사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수질 오염. 상황별 행동 방법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한 유조선.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유출됐고 짙은 기름때는 서해의 청정해양을 오염시켰습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을 폐사하게 만들고 어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만든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오염되면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 쉽지 않은 우리의 바다.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해양 오염 사고.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사고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신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됩니다. 신고할 땐 사고 일시와 장소, 오염 범위, 피해 사항 등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더 큰 오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후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응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현장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선박 화재나 충돌 등 해양 오염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나 석유화학 제품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혹시라도 누출된 유해가스를 흡입했을 경우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으세요. TV, 인터넷 등을 통해 오염사고 발생 상황과 이동 경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해양 오염 방제 작업 참여 시 주의하세요. 사전 방제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방제 작업 도중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방류용 방제복, 유해물질 제거용 마스크 등 방제 물품을 배부받아 착용 후 작업하세요. 방제 작업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세요.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 외딴 곳에서 혼자 작업하지 마세요. 노약자나 임산부, 심장, 호흡기 질환 등이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은 방제 작업을 자제하세요. 작업 중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오염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방제 작업 중에는 특히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경사가 급하거나 비탈진 곳을 조심하고 눈이나 물기가 있는 곳,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돌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위와 바위, 돌과 돌 사이를 무리하게 건너뛰지 말고 바위 틈에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닷물과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 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민물과 썰물대를 유의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세요. 유출된 기름이나 석유화학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혹시 이상이 없는지 각자 건강에 유의합니다. 올바르게 신고하고 대처하면 더 큰 오염과 또 다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지진 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댐. 실제로 2009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댐이 폭우로 불어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댐 아래의 마을로 쏟아지면서 가옥 수백 채가 매몰되고 최소 69명이 사망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처럼 예상 진행 방향과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댐 붕괴 사고.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996년 7월 집중호우 때 붕괴된 경기도에 위치한 연천댐. 이 붕괴로 물난리가 일어나 주택 수백 가구가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댐이 붕괴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 감시를 하여 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댐 붕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집 주변의 댐과 하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알아두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가까운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홍수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재난 방송을 꼭 확인하고 대피하기 전에는 폭발과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댐 붕괴 시 지자체의 통제에 따라 대피 장소로 즉시 대피하고 시간이 없을 땐 가까운 고지대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댐과 하천 주변은 피해야겠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댐 붕괴 사고. 현명한 행동 요령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산은 피부에 묻어도 강력한 화상이 동반되어 신경 손상이 발생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화학 사고는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사고로서 다른 재난과 같이 기본 상식과 행동 요령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오염, 폭발, 화재 등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요. 화학사고나 화학사고 징후 발견 시 119로 전화하여 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으면 마스크, 물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습니다. 또 비옷을 입어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바람의 방향이 나에게서 사고 지역으로 분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사고 지역에서 나에게로 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건물 밖에서 대피하는 경우 대부분의 고독성 물질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옥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자동차로 대피한 경우에는 사고 지역 주변을 통과할 때 창문을 닫고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정지합니다.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히터, 환풍기를 끕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에는 야외에서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하여 버리고 신체에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후에는 재난 방송을 들어 재난 상황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들은 공단 주변에 어린이집, 노인정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다면 유의하여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이후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고 그 흔적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방사선 비상 상황이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재난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막을 도리가 없는 사회 재난. 그럴수록 우리 국민 모두 대처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 학교, 사무실 등 실내 대피 통보를 받았을 땐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를 정지합니다. 장독과 우물은 덮고 음식물은 랩에 싸거나 밀봉해야 하며 TV나 라디오를 시청하여 재난 상황을 파악합니다. 재해 약자는 안전지역으로 대피 준비를 하고 기관별 비상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실내 대피 통보를 받았을 때 야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가고 실내로 들어오면 손발과 얼굴을 씻고 입었던 옷은 비닐에 싸서 밀봉합니다. 운전 중일 땐 원자력 시설과 먼 쪽으로 대피하고 차가 없을 경우엔 주민과 함께 대피합니다.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옷, 약품 등을 준비합니다.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구호소에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챙겨줍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끄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급니다. 대피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문에 흰 수건을 걸어 대피 완료 표시를 해둔 다음 지자체 제공 차량을 타거나 걸어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을 하여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방사선 비상 상황.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방사선 비상에 대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생물 테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생물 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들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생물 테러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112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손수건 또는 휴지 등을 여러 겹으로 겹쳐 코와 입을 가린 뒤 호흡하거나 방독면을 착용한 뒤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입고 있던 옷, 신발 등은 소독 후 폐기해야 합니다. 생물 테러는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있어 초기에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물 테러의 증상으로는 고열, 구역질, 복통, 살사, 콧물, 인후염, 피부 발진 및 피부염, 안구충혈, 무기력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일을 두고 나타나므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물 테러 징후가 보이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기관의 대응 전략을 수시로 확인하여 생물 테러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주로 테러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백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착하게 행동하고 바로 신고하여 생물 테러에 대응합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소리 없는 살인자 화학 테러.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화학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학 테러에서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다양한 경로로 유출이 되어 인간의 호흡기, 피부, 경구 등을 통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화재, 폭발 등을 일으켜 물리적 피해를 주거나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정체불명의 가방, 상자 등 화학테러 의심물체를 발견하거나 화학테러 노출이 감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립니다. 대피할 때는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이나 비닐, 장갑으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테러 발생지에서 가까운 곳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먼 곳에서는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되 가급적 높은 곳으로 갑니다. 건물이나 차량에서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에어컨, 히터 등 환기시설 작동을 중지시킵니다.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을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흡입 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독성이 높은 가스를 마신 경우 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은 금물입니다. 피부나 눈에 묻은 경우 신체 다른 부분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염된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부식성 물질의 경우 오랜 시간 충분히 씻되 절대 문질러선 안 됩니다. 오염된 의류나 구두는 화학 폐기물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 가능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야 이놈아, 넌 나이가 몇인데 하고 날 그 게임이요? 게임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놈아? 에?
아버지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이고 무슨 후회야? 나 어느 정도 또 후회야 후회가 이놈 자식아. 아버지 제가 만든 게임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회사에 아버지가 회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아이고. 아 참만 말고요. 저 아이비 심부름이나 하란 말이요. 아 바빠요. 이 자식 이거. 오 마이 갓. 뭘 다시 인마 참만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마 저기 애비 심부름이나 하란 말이 빌어먹을 놈아 이 자식. 아, 뭔데요? 은행에 내려가가지고 저 고향 향후에 회비 좀 송금 먹고 와 얼른. 누가 은행 송금 업무는 아직도 이런 걸로 하세요. 더군다나 IT 전문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놈아. 아 송금을 걸어 이런 식으로 오지 무슨 식으로 오냐? 아버지 예?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앱을 까셔야지. 뭐라고 이놈아? 애비를 까내문겨? 애비가 이래봐도 이놈아 아직 힘이 장사요 이놈아 장사. 알았어. 아버지. 봐봐요. 이제 됐죠. 아셨죠 이제? 아니 참말로 된겨? 그럼 입금 영수증은 그건 안 받아도 되는겨? 아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예? 요즘은 송금하라고 은행 안 가도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아니 스마트폰이 언제 그렇게 됐다니? 나한테 이야기도 없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부터 이 앱을 깔면 그냥 끝. 앱을 깔면 끝. 이야 신기하다 야. 저 이제 하러 갑니다. 그럼 조가한테 애비를 깔아야 한다고 전화 당장 해야 쓰겠다 야.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통제소입니다.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의 중점적인 점검 사항은 정보통신의 마비 사태를 대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이제 국가의 신경정신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은 폭탄이나 공습 이런 것도 있지만 사이버 테러나 해킹 혹은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을 일시에 파괴하는 지난번에 그 경주던가 어디서 큰 지진 났을 때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때 큰 난리 났었잖아요. 아 정보통신이 막상 마비되고 보니까 모두가 우왕좌왕했었잖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뭔가 대비해야 돼요. 아주 알고 대비하는 거 모르고 대비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요 안 그래요? 첫째, 약간의 비상식량과 구급약 상자, 랜턴, 양초, 생수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겠어요. 예? 은행 가서 돈도 못 찾고 물건도 못 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둘째, 요즘 다들 그 무선 전화기를 쓰느라 그 유선 전화기를 쓰지 않는 가정이 많지요. 물론 이것도 최악의 경우엔 먹통일 수 있지만은 무선 전화기보다는 유선 전화기가 상대적으로다가 연결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거물이라도 좋아요. 건전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거 이제 버리지 마시오. 예? 통신뿐 아니라 전기마저 완전히 끊어져 봐요. TV도 안 나오고 그럼 재난방송을 전혀 못 듣잖아요. 그럴 땐 이게 최고요. 그럼 자, 그럼 우리 가족의 안전대사를 한번 점검해보자. 블랙아웃 비상상황. 블랙아웃 비상상황이다. 뭐야? 아버지 또! 아버지 안 돼! 시시때때 안전 맞춤